안녕하세요. 차원용입니다. 이번 주제는 두 번째 주제로 인류 진화와 기술의 발달을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보다 오래된 수메르 전자 문서를 보면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천년에 창조되었는데요. 최근에 사이언스지,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인류의 기원이 30만 천년으로 밝혀져 수메르 문서와 일치한다는 사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인간들이 세 번째 비밀 중 두세 번째 비밀을 터득해 지금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되어 2100년 물병자리, 4260년 염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과학기술이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사실과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차, 6차, 7차, 8차 계속되는 산업혁명 중 여러분들이 5차, 6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찾아 주도하면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원용입니다. 오늘은 인류 진화와 기술의 발달의 다섯 번째 소개로 호모 사피엔스의 족보를 살펴볼 건데요. 2008년, 2009년도에 사이언스지에서 인간 족보의 화석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그 위에 호모의 조상들이 있어요. 우리의 직계조상은 호모 이렉투스라고 그랬죠. 그 앞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그 앞에 아르디피테쿠스가 있고 그 앞에 살론스로퍼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호모 이렉투스는 막대기가 길어요. 막대기가 길다는 것은 150만 년 전부터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천년 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길래 이렇게 오늘날 급속도로 과학을 발전시켰냐라는 점이 의문점으로 남겠죠. 그래서 2010년에 그간 이제 연관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사이언스지에서 150만 년 전, 50만 년 전에 공통조상인 호모 이렉투스가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이 이제 추정한 거예요. 30만 천년 전이라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사피엔스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을 해서 오늘날 프렌치, 우리나라 한국인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제 거듭 발전되어 왔다. 그 앞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있는데 이 당시 논문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이중 개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3%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의 화석을 이제 추적을 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모로코의 제벨 이우르드에서 30만 년 전 것으로 된 호모 사피엔스의 화석이 발견됐고요. 2018년에 케냐의 올레케사일리에서 32만 전까지는 못 가지만 30만 년 전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30만 천년이든 30만 5천 년이든 그 앞에 이제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걸로 봐서 수메르 문서에서 얘기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창조가 30만 천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 과학도 30만 천년 전으로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밝혀져서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017년에 조선일보가 2017년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초기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다음은 선악과의 비밀을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의 비밀이 나오는데 선악과의 비밀은 세 가지가 되겠어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신 고이신 12명의 아누나키 그룹이 내린 결정인데 인간을 창조를 하되 이렇게 세 번째 조건을 갖추는 인간을 만들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첫째, 반드시 죽어야 인간을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인간을 지구에서 만들는데 죽지 않으면 계속 살면 그냥 지구에 그냥 사람이 많이 차서 멸망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천사를 못 넘어가게 제한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930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못 넘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닥의 DNA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엔키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중나선형, 이 두 쌍의 염색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됐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비밀이 깨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인신들의 지식, 즉 우주선 기술과 우주공학 기술이나 기타 과학 문명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엔키신이 과학기술을 인간에게 전수함으로써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선악과의 비밀 중에서 첫째만 지킨 거예요. 천사를 넘기지 말라. 그리고 둘째, 셋째의 비밀은 전부 엔키신이 우리 인간들한테 결국은 전수해줬다. 다음은 노아 태생의 비밀을 볼 건데요. 시친의 엔키에 잃어버린 책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그랬죠. 라멕의 와이프가 바타나시였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엔키신이 반한 거예요. 어느 날 바타나시가 거처하고 있는 의료센터의 지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엔키신이 그녀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그녀의 자궁에 엔키신의 정자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반신반인이 바로 백인인 노아였어요. 그 앞에는 전부 흑인이었는데 노아가 처음으로 백인이 나온 거죠. 노아의 피부색은 눈처럼 이셨다. 백인이란 뜻이죠. 노아의 머리카락은 신양의 색이었다. 노아의 눈도 하늘처럼 파란 눈을 가졌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는데요. 그 앞에서는 파란 눈을 가진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의 눈에서는 광채가 빛났다. 에녹일서 105장에도 노아의 신분을 밝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피부가 눈처럼 희었고 입술은 장미꽃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양처럼 희고 길었으며 그의 눈은 아름다웠다.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결국 우리들은 전부 신의 아들 딸들이란 얘기죠. 호모사피엔스는 신의 아들 딸이라 30만 천년 전부터 급속히 과학을 발전시켜서 앞으로의 빛의 속도 이상으로 발전시킬 거다. 곧 신의 경제에 다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30만 천년 전에 태어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태어났길래 과학을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시켰느냐. 그 이유가 신의 아들 딸들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